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하라!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홍준입니다. 네, 늘 이거 이유 대표님 안 계실 그러니까요. 때 내가 인트로 할 때마다 제가 이 스트레스예요. 예, 엄청나게 이게 네. 이게 이유 대표님 네. 다음부터는 홍 대표님이 좀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뭐 하여튼 이번 시즌이 곧 마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웃 벤처. 네, 이웃 벤처. 이거 좀 네. 약간 특이하네요. 대체 네. 이웃 벤처. 네. 우 한번 해주세요. 이웃 벤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관계자들이 많이 그러네요. 오셨는데요. 오늘 어쩐 일로 방청객이 많다 했더니 역시 네. 예, 대표님 김지용 대표님 네. 나오셨습니다. 예, 아주 특이한 이름이긴 한데요. 네. 사업도 뭔가 특이할 것 것 같은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벤처의 김지홍입니다. 이웃벤처는 아파트 단지에서 현재 욕실 청소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아파트 단지에서 욕실 청소. 네. 자, 그럼 아파트 단지는 이 뭐랄까 그냥 개인들이 사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뭐 무슨 공용 시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 아파트 단지에 네. 일반 가구의 가정집, 네. 가정집 안에 있는 욕실을 네. 2개 모두 1시간 단위로 청소를 해드리는. 예, 1시간 단위로 청소해 드리는데, 자, 우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청소를 신청하려면 신청 단위는 어떻게 돼요? 네, 현재 저희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고객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출시한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고객님들께서 카카오톡에서 이웃 청년 욕실 청소 반장이라는 저희의 브랜드를 검색하십니다. 네. 그리고 1대1 채팅을 통해서 네. 서비스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예약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무료 서비스를 먼저 꼭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와 같은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로 더 설명드리는 네. 것보다 한번 두 욕실 중에 한 욕실을 청소해드림으로써 저희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실이 하나인 집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지금 출시했는 단지들은 모두 욕실이 2개씩 가장 작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자, 욕실이 2개예요. 좋은 아파트를 하시네요, 주로. 네. 예, 욕실이 2개면 대체 그러면 청소비는 얼마를 받고 네. 청소 신청하는 단위는 뭐 한 달 어떤 식으로 계약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30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주 욕실 2개를 모두 청소하는 비용은 59,000원입니다. 매주라면 매주 주 1회씩. 주일에 총 네. 4회 한 달 네. 4주에 대한 요금입니다. 욕실로 보면 욕실 2개를 했으니까 8개를 8번을 해주는데 54,000원. 59,000원. 네. 네, 그리고 격주로 할 경우에는 45,000원입니다. 격주로 할 수도 있고요. 격주로 하면. 네. 그리고 그럼 뭐 청소의 내역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뭐를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의 내용은 호텔의 하우스키핑과 가장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사용하는 청소 도구를 사용해서 가장 위생적인 방법으로 일회용 니트릴 장갑, 일회용 수세미, 일회용 타월들을 활용해서 욕실의 모든 부분을, 예를 들면 환풍기를 모두 분리해서 청소를 해드리고요, 하수구를 모두 분리해서 청소해드리고 샤워기 호스의 주름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오염들까지 좋아. 완벽하게 네. 호텔에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요. 확 드는데요. 네. 청소 품질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비포 앤 애프터를 한번 좀 보고 싶긴 한데요. 네. 고객의 여태까지 받았던 피드백들을 조금 피드백 얘기해 주신다면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비스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한데요. 2017년 4월, 그러니까 작년 봄에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테스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4월 그 한 달 동안 총 5명의 고객님이 저희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셨거든요. 지금 이번 주에도 그 5 고객님 모두 저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제 느낌에는 그 삼촌 댁하고 이모 댁하고 부모님 댁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들이고 오직 전단지를 통해서만 만족감이 있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피드백은 실제 어떤 건가요? 뭐가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지금 1년이 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건데.
저희의 서비스의 핵심은 좀 그 배경을 설명을 네. 드리고 싶은데요. 좀 긴 얘기가 될 수 네. 있습니다. 긴 얘기를 짧게 재밌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사 서비스 시장 규모가 6조 원입니다. 네, 이 시장의 그렇죠. 규모가 너무 크니까 네. 이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O2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 저희 뭐 출연도 많이 공급자- 와움도 나왔었고 많이 나오셨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과거에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통해서 맞습니다. 만났고 예. 직업 소개서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그 역할을 스마트폰으로 옮겨놓은 음. 오토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 모두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규격화. 이 서비스의 규격화. 이 그렇죠. 서비스는 현재 표준화하고 명- 맞습니다. 규격화가 없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가사 서비스는 현재 비공식 경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가사 근로자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 충돌로 의해서 현재 표류 중이거든요. 네. 결국에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이 서비스를 하나의 공식적인 규격, 어떤 서비스 약관, 계약 관계들, 표준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편리한 매칭을 위한 규격화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만 결국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편리한 매칭보다는 서비스의 품질 자체가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스타트업들끼리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쪽에서는 더 낮은 금액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품질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고객들의 외면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이웃벤처의 고민이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가사 서비스 시장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52%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국의 1000만 세대, 16,000개 아파트 단지에는 각 단지별로 생활 패턴, 소비 규모, 가게 규모가 비슷한 소비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주 밀도 있는 단위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의 단위 시장으로 본 것은 아마 이웃벤처가 최초일 겁니다. 이 단위 시장 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프로세스화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가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를 못했던 이유가 매번 한 공급자가 매칭된 고객집에 갔을 때 처음 보는 환경, 처음 보는 청소 대상,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텔레파시로 읽지 그렇죠. 못하는 이상 그 사람의 만족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대여섯 개의 평형대가 존재하고 모두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실험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욕실인데요. 욕실은 80, 90%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격화가 가능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도구와 세제와 모든 이러한 도구들을 1분 단위로 프로세스화를 시켜서 고객님의 집에 벨을 누르는 것부터 나오는 그 시점까지 1분 단위로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객님들은 항상 똑같은 품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벤처 욕실 청소 반장의 특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네요. 네. 사실 이 사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에 있죠.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가사 도우미로 하는 저처럼 우리 청소 도우미죠, 일종의. 네. 청소 도우미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들을 교육할 거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의 로열한 고객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그 청소 도우미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 확장 정책은 대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웃벤처에는 청소반장이 3명이 있습니다. 청소반장. 네, 청소반장은 모두 이웃 청년들이고요. 네. 그 해당 아파트 단지에 10분, 15분 거리에 사는 실제 청년이고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 받고 이 일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며 일하고 있는 반장들입니다. 네. 테스트 단지에서 지금 첫 번째 테스트 단지를 지금 맡고 있는 잠깐만요. 네. 자, 그 청소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청소 반장은 어떤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표준
스펙이에요? 네, 저희 3명 반장 모두 20, 30대의 청년들이고 과거 이력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이라든가 매장 관리직 같은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아마도 이웃벤처의 그 앞으로의 어떤 비전과 이웃벤처가 제공하는 근로 조건, 명확한 출퇴근 시간, 모든 공휴일에 대한 휴식, 그리고 일에 걸맞는 수준의 처우를 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실제로 이 청소반장들이 서비스를 했을 때 고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실제로 만족하는 고객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네. 청소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청소반장 한 명이 아파트 한 단지를 현재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청소 반장만 있으신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실제 청소를 담당하는 그 멤버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지금은 딱 3분이 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세요? 3명의 청소반장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확장을 할 예정인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 단위로 일에 대한 규격화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노하우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정리해 놨냐에 따라서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특히 기존의 매칭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가사 근로자분들께서는 감정 노동까지 그렇죠. 병행해야 되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청소반장들은 클레임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모든 클레임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만 받고 있고 사실 지금까지 클레임률을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는. 무시할 네. 수 있을 수준. 그럼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확장에서 이제 고객들을 보면 그 아파트 단지가 충분한 세대 규모가 되고 하게 되면, 왜냐면 제가 듣기도 그렇거든요. 한 분이 여러 아파트 단지를 하기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일 거고요. 이동이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분의 청소 반장이 케어할 만큼의 적당한 일의 양이 또 돼야 맞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너무 고객이 많다 그러면 청소 반장이 2분, 3분 투입되면 문제가 없지만, 맞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뭐 고객이 2분 그리고 1시간 또 가야 되는 아파트 단지에 또 2분 이러면 사실 이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뭐 그 유저를 확장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대기 고객님이 계십니다. 청소반장 줄을 한 명, 세우는군요. 좋습니다. 네. 네. 청소반장 한 명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9시간이고요. 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클리 서비스 아워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정규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그 아파트 단지에서 항상 상주하고 서비스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꽉꽉 채웠을 때 최고의 이제 채산성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거의 다 채워서 대기 고객님이 발생하고 계시고 네. 신규 단지를 진출했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마케팅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고객님들의 입소문만으로 현재 새로운 고객님들이 계속 창출되고 있고,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단지에서도 고객 5명을 모을 테니 자기 단지에서 저희 서비스를 출시해달라는 요청들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아까 드렸던 질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청소 반장님들을 확보하고 네.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도 잠깐 잠깐 하시다 하셨는데, 말았는데 대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앞으로 이웃벤처는 2018년 내에 수도권의 동서남북, 위로는 일산, 위례, 동탄, 송도, 이 전략 지역에 제가 사는 용인이 들어가네요. 수지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탄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으니까. 예. 네. 혹시 이렇게- 분당은 분당 들어가는 거죠. 분당 안에. 네. 네. 이 사방으로. 네. 맞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에 저희 정직원 청소반장이 투입되어서 고객님들을 초기에 개척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 한 20명의 단지별로 20명 정도의 고객이 확보가 되면 이 단지를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업을 하게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창업 비용이 사실상 0원이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객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가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앱 웹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쉽게 예약하고 결제하고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저렴하게 그 매일 교체해야 되는 도구와 세제들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네, 하나의 브랜드로 마케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것이고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떼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받는 걸 맞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공하는 네. 걸 얘기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월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고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많이 정액제네요. 들어오던 네. 적게 들어오던 프랜차이즈와 우리의 관계가 그냥 월 30만 원의 수수료로 맞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공급은 실비정산 뭐 이런 실비로. 거. 맞습니다. 네. 네. 아주 특이한 모델이네요. 월 30만 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광명의 한 단지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 하나를 책임지고 있어요. 네. 제가 거기에 프랜차이즈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청소반장님을 한 20명, 30명 데리고 있어도 30만 원만 본사에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한 가맹점주당 단지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 시간을 고려해서 네. 이 수수료가 그러면 책정될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점주라는 분이 네. 그 점원 혹은 직원분들을 또 수십 명 두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약간 1인 기업, 1인 점포처럼 진행하는 이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저희가 건가요? 생각하는 기본적인 케이스는 그것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당연히 그걸 그렇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청소반장 한 명이 그러니까 네. 결국 하나의 사업자가 일인 사업자가 되는군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두 사람 세 사람은 아닌 거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주 큰 단지 규모라고 하면 거기에 그런 분들이 사람 여러 여러 명이 명이 있을 수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게 개별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는 과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30만 원이라고 하면 대충 그분들이 아까 한 달에 4만 49,000원. 9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5만 죄송합니다. 원. 59,000원입니다. 예. 6만 원이라고 치면 네.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프랜차이즈비로 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5개 정도의 집을. 그러면 보통 그 한 점주분이라고 하는 분이 아파트 예를 들면 그뭐 호수라고 치면 그 호수 몇 개 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면 될까요? 만약에 매주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과 격주를 네. 이용하시는 고객님이 반반이라고 네. 한다면 60명의 고객이 됩니다. 60명의 고객. 그러면 네. 그 아파트 단지 60명의 고객이 나오려면 아파트 단지는 네. 뭐 한 최소한 200세대? 네. 몇 세대 기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안전하게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우선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수급이 되는 거고 네. 1000세대가 너무 많아서 하면은 그 점주분이 두 분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이 모델을 해보셨어요? 네, 얼마큼 하셨는지랑 지금 성과가 어떻게 네. 났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그 가맹점주의 수수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네네네네네. 드릴 말씀이 네.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수수료 제도를 도입할 건데요. 네. 고객님이 4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수수료의 3분의 1을 돌려줄 겁니다. 캐시백을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용률과 고객과의 어떤 고객을 유지하는데 어떤 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40명 이상을 유지한다는 말 자체에 이미 고객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면 우리 브랜드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용을 적게 내더라도 함께 가는 상생의 모습이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넣어서 얘기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네. 한 가지는 이거를 묻고 싶어요. 이 모델은 딴 데서 사용한 모델을 사용해 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하면서 대표님이 만들어내신? 하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서비스를 설명을 고객님한테 할 때 처음에 어려웠어요.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고객님 호텔 이용해 보셨죠? 그렇게 해드립니다. 좋네요. 네. 네. 저희 서비스는 마치 호텔 안에서
객실과 객실을 빠르게 옮겨 다니면서 정확한 시간 안에 정확한 프로세스로 객실의 모든 욕실을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서비스와 하우스키핑 하시는 똑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아까 2017년 4월부터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다고 했는데 성과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2017년 4월에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느 아파트에서 시작하셨나요? 안양에 있는 레미안 네. 메가트리아라는 네, 단지입니다. 안양에 계셨군요. 예. 네. 이 단지 시작해서 현재 이 아파트에 청소반장 한 명이 있고요. 네. 이 청소반장의 WSH 위시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위시는 거의 40시간에 육박하고 있고 연속 구매율, 그러니까 재구매율은 100%에 가깝습니다. 한 달만 이용하신 고객님은 없습니다. 네. 처음 이용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들이 77% 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 1,400시간을 이 단지에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네, 네. 현재 안양시와 광명시에서 추가로 6개 단지에서 저희 서비스를 최근 2달 사이에 출시를 해서 빠른 속도로 현재 10시간, 15시간, 20시간씩 달성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77%가 정말 높은 리텐션이고 맞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는 걸 다 너무 공감이 되고요. 반대로 그럼 그만두신 23%는 21. 혹시 왜 23%입니다. 예. 왜 그만두셨는지 예.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서비스에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기존의 가사도우미 그렇죠. 서비스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아마도 그 부분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던 것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또 이사 가신 분도 그렇죠. 계실 수 이사와 가사도우미 두 문제일 두 것 가지일 같아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아니면 서비스가 나빠서 드랍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뭐 아주 높은 기준의 네. 그 수준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네. 네, 그분의 니즈를 맞춰가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 결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저희 집이 딱 그렇거든요. 저희 집은 지금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서 네. 그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 이모님들을 거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모님이라고 해서 하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 가사도우미 분을 거쳐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이게 복걸복 혹은 복불복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저희 스타일도 맞고 그게 꼭 그분이 청소를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이 맞고 저희가 원하는 형식으로 딱 해주시는 분이 있었고 중간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었고 근데 또 그분들이 뭐 건강상의 이유나 그분이 또 역으로 이사가고 이러시는 것 때문에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에 계신 분은 너무 만족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욕실 이외의 것도 같이 해야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욕실 이외의 건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되게 풀어줄 수 없는 이 이웃 벤처에서 풀어줄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숙제일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고객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가사도우미를 이용하셨었는데요.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고는 최신형 다이슨 청소기를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네. 비용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안에 청소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되게 많습니다. 최신형 청소기들이 있고 로봇 청소기가 있고 물걸레도 자동으로 무선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청소 도구도 있지만 욕실을 청소하는 가전은 거의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객님들의 선택은 계속 합리적인 뭔가의 소비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욕실을 맡겨서 욕실이 깨끗해지고 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기꺼이 청소할 수 있고 그런 정도에서 지금 합의가 되고 있고 완전 뭐 가사도우미로 가셔야 되는 분의 상황은 좀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이웃벤처는 욕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창업한 회사는 그렇죠.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그러면? 네. 저희 이웃벤처는 아파트 단지라는 그 단위 시장과 프로세스화된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네. 검증하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인데요. 저희는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별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꺼번에 리스크를 걸고 출시할 필요 없이 그래서 다음 네. 서비스 예상은 뭔가요? 일단 청소만 해도 저희는 현재 부분 청소입니다. 네. 부분 청소의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유사도가 욕실만큼 높지는 않지만 부엌, 싱크대를 네. 비롯한 그 부분과 사람들이 손을 잘 청소할 수 없는 그 아파트의 샤시, 네. 창 음.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 많은 분들이 호텔에서 누렸던 최고의 경험들을 아파트 단지에서 되게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쟁력 있는 요금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들이 좋은 샴푸를 쓰시는데요. 아베다, 록시땅 이런 좋은 샴푸 쓰는데 비싸잖아요. 2리터짜리 통을 쓰시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욕실 청소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 호텔 어메니티 사이즈로 최고급 어메니티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드린다면 그러면 지금에 있는 서비스 모델에서 충분히 밸류 에디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트리스에 관련된 렌탈 관리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이 3분의 1이라고 아주 좋은 매트리스 회사에 투자해서 지금 한바구음을 짓고 계십니다. 네. 예. 매트리스 교체나 이런 부분 아닙니다. 저희는 매트리스보다는 침구에 침구류. 만약에 호텔에서처럼 그쵸. 가장 폭신폭신하고 좋은 재질의 침구를 저희가 보관해 드렸다가 계절이 맞을 때마다 꺼내서 드리고 주기적으로 세탁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침구를 팔거나 아니면 고객님이 갖고 계신 침구를 저희가 그렇게 관리해 드리는 그런 호텔리시한 서비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만약에 지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끊고요. 자, 대표님 나이가 굉장히 뭐 20대 초반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네.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40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예. 또 우군이 많이 오셨네요. 예, 보니까 우군의 발언이. 근데 자, 대표님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셨길래 어떤 백그라운드여서 이런 일을 사업을 생각하게 되셨고 또 그 사장님의 뭐라 그럴까? 그 철학이 뭔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그리고 바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드라마 미생의 배경이 된 종합상사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저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네. 그렇게 연식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여기 계신 분의 근데 다 알아들으시는 3분의 1 대표님도 대우 인터내셔널 출신인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모든 전투력을 다 쌓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현대건설과 SK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SK에서는 GSK. 네, GSK. SK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스펙스 추구 협의회라는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사업 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 좋은 회사들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학생 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치밀하게 다 짜여져 있고 저는 졸업해서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큰 회사에서 일을 해봤을 때 완성된 거는 세상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은 진행형이고 모든 것은 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기존의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사실 그 안에서 갖게 되었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한 뭐 2년 전에 해서 이 창업을 하시게 된 첫 번째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잠시 쉬었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오늘 질문도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우리 후원의 축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종군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틀렸나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신입 사원티를 확 벗으신 박상형 주인님. 그리고 오늘 두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같이 오셨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시고 늘 관심을 가주시고 나와주시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매주 오셔서 최배우 과장님, 최배우 차장님으로 최근에 승진하셨고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니까 감 떨어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스타트업의 생생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최배우 차장님 빨리 오십시오.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이 방송 안 보시기 때문에 애정이 식으셨어요.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갑자기 뭐 저희 갑입니다. 그렇게 너무 하셨다가 저희 큰일 나요. 주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일단 질문을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생각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규격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 단지별 규격화도 있겠지만
그 청소 반장님들에 대한 규격화라던가 아니면 그 청소 프로세스에 대한 규격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장님들에 대한 교육 혹은 그 청소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같은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더더군다나 아까 프랜차이즈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저 뭐 교육 절차 혹은 이 확산 절차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일단 청소 반장님으로 되는 순간 약 2주 동안의 교육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준비한 매뉴얼과 그 프로세스 순서도를 보고 먼저 익히고요. 그 다음에 온잡 트레이닝을 2주 동안 기존 청소 반장의 OJT를 기존 청소 반장과 함께 실제 서비스 현장에 투입돼서 실제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저희의 그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의 그 수준은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세제에 스프레이건을 뿌릴 때는 눈높이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뿌림으로써 대상물과 10cm 안에서 뿌림으로써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 그 청소반장에게 위해가 없도록, 물론 굉장히 안전한 세제지만 이 정도의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 그 체크리스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드셨나요? 제가 2017년 4월에 저희 집에 있던 세차 가방에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이 가방의 모양과 여기 들어가는 세제의 개수와 여기 사용되는 수세 및 브러쉬 하나하나 모두를 다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서 지금의 완성된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그러면 것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수준은 그 호텔에서 말씀하신 5성급 호텔에서 제공하는 그 뭐 서비스에 비하여 경쟁력이 더 있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네, 알 수 없으나 없으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신 것 같으니 제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잠깐 관련 질문으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해외 회사들 혹시 벤치마킹하거나 스터디하신 게 있나요? 역시 청소하면은 홈조이와 핸디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홈조이와 핸디 모두 현재 국내에서의 그 오토 스타트업들과 마찬가지로 매칭에 그 주력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개해 주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는 퀄러티를 가지고 약간 직영 관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에 주목해서 표준화할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주부라서 이제 집안일 중에 가장 힘든 게 그 중에 단연으뜸이 욕실이거든요. 왜냐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근데 청소 반장님들은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가장 더러운 곳에도 더러운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은 없는지 괜찮은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힘든 일은 없는지. 그렇죠. 실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만족도 혹은 뭐 사명감 이런 건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실제로 저희 서비스는 매주 또는 격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위해서 방문하면 욕실이 이미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미 깨끗한 상태의 욕실을 지금 청소해야지 향후 1, 2주 동안 호텔처럼 또 깨끗한 욕실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 이유입니다. 이것은 고객에게도 그리고 저희 청소반장들에게도 만족이 되는 포인트고요. 저희 청소반장들은 실제로 호텔리어들처럼 굉장히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굳이 시키지 않았지만 2대8 가르마에 포마드 머리를 하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고객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이 그래서 2대8 가르마를 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없나요? 하루가 끝났을 때 그 2대8 가르마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노동력이 아니면 어떤 그것이 집중되는 근력이 집중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도구들에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전동 브러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구의 장점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네. 예, 그러면 뭐 육체적인 힘든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것도 이제 정서적인 고객을 그러니까 감정 노동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돌발적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그런 질문을 하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 우선에는 고객과의 이해가 고객에게 서비스의 제공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에
감정 노동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고객에게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즉 저희 청소반장들은 감정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클레임이 CS도 있다면 뭐 네. 따로 받는다는 예, 따로 그 받고 말씀해 주셨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돌발 사항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저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지만 변기에 밑에 있는 줄눈이 틀어졌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데에서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보상은 어떻게 주나요, 그러면? 현재는 저희가 100% 보상을 하고 있고 향후 청소방장에게 맡기지 않고 회사가 보상한다. 네, 회사가 네. 보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보험을 들어서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다음 질문.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청소 반장이 굉장히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 아무래도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분처럼 뭔가 이 업을 계속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기고 뭐 장기적인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는 이상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회사의 비전에 청소 반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저희에게도 쉐어가 가능한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웃벤처와 함께하게 될 청소 반장들은 이 잡이 어떤 평생 직업이 될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들 혹은 현재 공백기를 갖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 직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대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뭐 그거를 그러니까 한 네, 명이 한 적당한, 달로 네. 보면 몇 세대를 아까 관리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30만 원에서 네. 30만 원 정도를 뛴다고 하면 대체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네, 저희는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간 서비스 이용 시간 WSH 저희는 위시라고 부릅니다. 위시 40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시간당 평균 요금. 네, 아월리 에버리지 프라이스라고 해서요. 저희는 이걸 해피라고 부릅니다. 위시 40시간 현재 해피 2만 원, 주당 80만 원. 네, 소득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대충 한 네. 2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340만 원. 340만 네, 원. 월 죄송합니다. 340만 원. 계산이 잘못된 거죠? 4주인데요? 네, 네. 4.3주입니다. 곱하기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시는. 8330. 죄송합니다. 4830인데. 80만 원. 네, 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냥 갑자기 네. 6만 오늘 좀 송 대표님 졸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예. 이 정도가 저희 기본적인 수익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사실 그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잠깐만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게 네. 이제 매출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 재료비가 있고 수수료도 뛰고 이렇게 되면 네. 대충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70-80%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수수료 30만 원, 네. 그리고 재료비는 14만 원, 월 네. 14만 원이 들어갑니다. 오. 월 14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 네, 저희는 이 모든 걸 도매로 현재 재료를 공급받아서 실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거의 뭐 어쨌거나 매출 대비해서는 최소 80% 이상 네. 정도를 생각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들을 계속 실험해서 검증한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해피를 현재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끌어올릴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까 예약을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로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체 예약 시스템을 이용을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로드맵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예약 시스템만의 차별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앱이랑 서비스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예, 그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네. 저희 서비스가 현재 위시 40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의 시간표를 테트리스처럼 만들수록 그렇죠. 저희의 채널성이 올라가거든요. 네. 분명히 웹 또는 앱 솔루션이 그 부분을 도와줄 거라 믿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새로운 앱을 까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현재 카카오는 커머스 플랫폼을 열어서 카카오톡 창 안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근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미래에도
고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1창구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네.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계정 화면에서 예약 버튼을 만들고 이 예약 버튼이 URL로 링크가 되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웹상에서 이 예약을 받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고객님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저희를 찾으실 수 있고 그 안에서 결제하고 예약하실 수 비어 있습니다. 있는 시간 내에서 채우게 되면 이제 네. 효율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집이 딱 그런데요. 주중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와이프도 일하고 저도 일해서. 그래서 사실 주중 낮 시간 이럴 때는 되게 역으로 아까 그 청소반장님들께서 네.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고 네. 주말에 더 몰린다거나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해결책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처음 창업했을 때 저희의 주 이용 고객님들은 맞벌이 부부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서비스 1년 4개월 동안 네. 결과는 저희의 가설이 틀렸다는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서비스 저희 집은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맞벌이 부부님보다 전업주부 아. 고객님들이 70% 가량 되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 중간에 휴식 시간들이 네. 있고요. 다 채웁니다. 그리고 네. 의외로 그러면 낮 시간이 더 많겠네요. 왜냐면 가족들이 오고 하는 시간보다는 네. 없는 시간에 편하게 청소하는 게 좋을 테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 거꾸로 생각을 제가 했군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대표님께 잘 보이시고 네. 직접 배우셔서 네. 직접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네, 네. 저희 매뉴얼을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매뉴얼 혹시 공부까지 그리고 해야겠군요. 대표님 아까 대표님 힘이 남으시면 네. 뭐 주말에 알바로 주말 알바로 청소반장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런 네. 뜻이 아니고 네. 처갓집에도 한번 가시고 아, 네네네. 부모님 네네. 집에도 한번 갈 수 있는 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대표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그 사실 아까 대표님이 말씀대로 너무 그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백그라운드와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진정성,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또 다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그런 거는 사실 이 비슷한 느낌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 분야를 개선하겠 와홈 팀도 너무 사실 좋으셨고 그다음에 자동차 세차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측도 사실 이제 비슷한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그게 우리의 예상대로 생각대로 스케일업이 일어나느냐와 그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계속 확산해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허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예외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면 사실 이미 난이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우려사항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이 업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핵심이라는 걸 잘 짚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스타트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굉장히 하여튼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는 사업 네.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특이한 사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성과 독창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해외에도 없는 사업을 나름대로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지켜보신 그렇죠. 거예요. 아파트라는 상황을 봐서 각 아파트마다 표준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굉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 모델을 만드신 이후에 제가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꿈이 크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 30만 원을 받는 구조로 따지면 매출이라고 하는 문제로 생각하면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도 사장님이 제가 보면 좀 이게 롱텀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그 와중에 이 사장님의 오늘 방송을 보거나 이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비슷한 거를 할 수도 있겠다. 아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신지나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밸류에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현재는 투자가 필요하세요? 올해 말까지는 운영 가능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창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매일 돈이 벌리는 사업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웠었고요.
사계절의 유행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장에 필요한 투자는 네, 올해 연말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현재 확장의 보폭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5억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국에서 이웃 청년을 만나뵐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럼 돈이 안 필요하신 이유는 이미 BEP가 넘었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뭐 본인의 원래 창업 자금이 있으셨다? 네, 그런 건가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안양 창조산업진흥원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 4월에 그 안양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네. 초기 시드머니를 갖게 됐고요. 그 후속 사업에서 올해 또 한 1,780만 원의 자금을 또 받게 됐고, 또 기보로부터 1억 원의 그 대출을 네, 받아서 현재로서는 캐시플로우상 큰 문제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네,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연말에 만약에 5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뭐 회사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을 사실 오늘 두 대표님께 네. 조언 및 고민을 좀 그래도 뭐 그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네, 이거는 끝나고 뒤풀이 때 얘기를 하는 걸로.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송 대표님 그럼 자, 5억 나왔습니다. 홍 대표님, 네. 우선 홍 대표님 네. 저 회사에 그 지금 투자는 하는 건 아니시지만 네. 혹시 회사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자 5억을 할 수 있는 룰이 네. 있고 네. 어떻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모델을 되게 진정성 있게 하신 거고 저도 지금 창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VC에게 또 돈을 받으려고 IR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겸연쩍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상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건 너무 느꼈고요. 다만 제가 오늘 당장 5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5억을 지금 당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연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2억이나 3억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즈니스는 그 대표님이 생각하신 본인의 방식으로 이미 어떤 규정화를 하셨고 결론을 내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숨도 쉬지 않고 빨리 스케일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16,000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세대가 16,000 세대라는 그 16,000개 단지 정도가 있다. 네.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프로세스 규격화된 이 화장실, 욕실을 잡는 것만으로도 지금 당장 시도하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저는 예를 들면 기다리시는 이유가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확산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확정되셨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실행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의 조언은 오늘 끝나자마자 송은강 대표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눈빛이 제가 볼 때 반은 넘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주부터 한 주에 7개씩 아파트 단지를 늘려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송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랜만에 하여튼 마음에 드시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홍 대표님께 이게 표정을 못 숨겨요. 굉장히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없는 사업 모델을 만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고민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장님께서 투자 받는 거는 크게 어려우실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캡스톤은 어떻게? 캡스톤은요? 저희는 당근이죠. 당근 그냥 5억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수준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서비스의 자랑 딱 한마디로 하시고 끝내는 걸로 할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저희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방식을 통해서 고객님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시지 못했던 만족감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혁신이 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